요번에 모의고사는 조금 세법이 좀 어려웠나요? 세법이 어렸어요? 세법이 어렸어요? 공식법은 좀 쉬운 거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낸 거니까 쉽겠지. 네? 그 공식이 쉬운 거 같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아니 하나 어려운 게 있으면 하나 좀 쉽고 그래야지. 아니 왜냐면 그 출판사에서 시험 문제 내는데 아마 너무 수험생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신다. 괜히 이렇게 날씨도 더워지는데 너무 어렵게 내갖고 의지를 꺾지 말자. 근데 세법은 꺾은 거예요 그게? 중개사법이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걱정 없어.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여튼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공부를 저도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저도 사법고시 공부하느라고 공부를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해본 사람인데요. 이 공부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암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내가 공부하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이 잡념이 많아갖고 한 15분 이상 못 봐요. 만약에 집중력 있게 15분 이상 보는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지금 수업 듣다가도 한 10분만 제가 떠들죠. 이렇게 떠든데도 눈빛이 벌써 그냥 캥 해갖고 그님이 오셔갖고 딴 생각해요. 딴 생각하시니까 일단 공부하다가 딴 생각 나면 고개를 들어갖고 책상에다가 이렇게 각 과목 6과목 있죠? 6과목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놓고 쳐다보세요. 그러면 이 시험 문제 나오는 여러분 모의고사 지금 이제 모의고사 보면 2월달부터 만나요? 지금 4회째 이제 시험 보게 되면 가만히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지적에서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일단 지적에서 공부하는 게 일단 우리가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어요. 이 총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사항을 공부해 등록사항.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1번 그래놓고 뭐가 나와요? 다음 중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거 틀린 거 나옵니다. 그러면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단 등록사항은 우리가 국가가 뭘 정해서 소재, 그다음에 땅번호 지번,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경계, 좌표균사표.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2번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분 이건 읽을 필요 없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 중 뭐라고 이거 이 지번에 관한 지번 부여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거 틀린 거 아니 뭐에 관한 사항 지목에 대한 사항 중 옳은 거 틀린 거 그렇게 문제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등록사항을 정해서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공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뭐라 하냐면 3번 그래놓고 다음 중 이 지적 공부에 관한 등록사항 중 틀린 거 옳은 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다음 중 어디에 도지대장에 등록사항 중 틀린 거 옳은 거 그 얘기죠. 그러면 각 6과목에 이렇게 목차를 가만히 써놓고 거기에 또 그 세부적인 목차 써놓죠. 그럼 그 목차가 그 시험 문제예요. 그 목차가 문제.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뭐 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고개 들어갔고 그 목차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게 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문제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문제 보는 거.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딱 들어오면 이게 뭐에 관한 문제구나 이런 걸 그런 거 자꾸 감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각 과목마다 이렇게 뭘 써놓고 그리고 목차 써놓고 자주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그림을 자꾸만 그려보세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지금 거기 우리 지적 공부에서 어디 토지 공부까지 했나요? 우리 면적까지 했나요? 어디가 면적까지 했죠? 오늘 지적 공부 한참했죠? 그래요, 면적. 그래서 우리가 지번, 지목, 면적, 경계가 이게 시험 문제 이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재작년에 4문제 나오고 작년에 지목 2문제, 지번 1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도 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중에는 시험 문제가 꼭 2문제에서 3문제는 꼭 나오니까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봤지만 항상 모의고사 뭐라고 다음 중 뭐에 관한 지번의 부여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거 틀린 거 나오죠? 꼭 보시고 그다음에 지목 지목을 지목이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 요약집 125페이지에 모아놨죠? 이렇게 4개를 모아놨어요. 하나는 뭐라고? 특징을 특징. 특징. 그래서 저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특징 있죠? 예컨대 참고용지 특징은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해야 되고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 게 그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면 국어라고 하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2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 인공적인 수로. 하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있죠? 그런 식으로 이 특징을 꼭 봐두셔야 돼요. 특징. 그러니까 다 읽을 거 없이 그냥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니까 국어야 국어. 인간관광 국어. 그런 식으로 자주 봐야 돼. 할 수 없어요. 자주 봐갖고 내 눈에 그러니까 나는 나 외우는 걸 못한다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주 봐서 내 눈에 붙여야 돼요. 내 눈에 붙일 수밖에 없어요. 자주 보는 사람 내 눈에 붙여갖고 딱 보면 이게 국어구나 이렇게 감이 오도록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부하다 지치면 지치면 우리가 포기라고 하는 건데 그 절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기는 분이 많으신데 그 절정을 넘어가면 더 가속이 붙으니까 하여튼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라고? 교수님 저 슬럼프가 오나 봐요. 무슨 슬럼프?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슬럼프야?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해보지도 않고 슬럼프래. 그거 슬럼프라는 게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씩 공부해갖고 막 몸에 진이 빠지고 앉으면 막 쓰러질 것 같고 이게 이러다가 막 사람이 앉을 때는 갑자기 졸도하고 싶고 이런 게 슬럼프지 무슨 슬럼프 아니에요.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슬럼프야. 하여튼 그래서 자주 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A 안에 B 그래서 큰 거 안에 작은 거 얘기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단소조항 다만 뭐예요? 송유관, 송수관의 부지 있죠? 뒤에 관자 붙으면 이건 잡종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일지연 방식이 아닌 뭘 이용해서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갖고 송을 만드는 것은 공장용지.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다 뭐라 했어요 이거. 잡동지라 그랬으니까 지목에 대해서 보고 자 면적은 뭐예요? 측량 대상이 아닌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끝수철 있죠? 그거 꼭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경계는 뭐예요? 그 지상경계 결정 기준 있죠? 자 고조가 없이 연접되는 고조가 없으면 중앙, 고조가 있으면 하단부, 도로와 국어를 만드는 거 뭐예요? 경사면의 상단부, 그 다음에 최대 만조의 만수위, 그 다음에 자 어디에 제방이 편입돼서 바다 매립에서 땅이 생겼으면 자 바깥쪽 뭐라고? 어깨 부분 얘기입니다. 그죠? 정규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적 공부인데 이 지적 공부의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런 게 뭐예요? 자 이런 토지표현 사항이 자 등록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적 공부부터 보자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예요? 자 우리 저번 주에 공부한 거 저번 주에 소재하고 지번하고 뭐예요? 지목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면적하고 경계하고 뭐가 있어요? 경계하고 좌표 있죠? 좌표 있죠? 그러면 이런 무슨 사항을 이런 토지표현 사항을 우리가 뭐예요? 지적 공부는 자 공부는 뭐가 있는데 일단 뭐예요? 토지 대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토지 대장이 있다. 토지 대장. 그다음에 뭐가 있고? 임야 대장이 있습니다. 임야 대장. 그다음에 하나의 땅을 뭐예요? 여러 사람이 뭐로 갖고 있어요? 공유로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공유지 연영부라고 한다. 공유점유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공유로 갖고 있는데 자 그 이름 명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연결해서 만드는 장부다. 한마디로 뭐예요? 땅 하나의 소유권자가 자 두 사람 이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두 사람 이상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뭐예요? 지분을 얼마큼 갖고 있나 그런 걸 뭐예요? 그런 걸 기재해 놓은 장부가 공유지 연명부예요. 근데 요즘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짓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는 분리해서 뭐라고 대지권 등록부라고 이렇게 따로 작성을 했어요. 왜?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어디에 대해서 갖는 대지라고 하는 뭐예요?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다. 왜 대지냐? 그냥 지는 지지. 왜 대지냐? 지목이 뭐니까? 지목이 되니까 대지다. 그죠? 지목이 되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건물이 있다는 얘기 건물이. 그죠? 근데 단독주택은 그냥 내 땅이지. 내 땅이니까 내 땅이죠? 근데 구분 건물은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내 땅이 어딘지 모르니까 뭐라고 표현하자는 게 이거.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대지권. 그러니 그죠? 여러분 단독주택 사시는 분은 그 내 땅을 대지권이라고 해요? 그냥 내 땅이지 뭐라고 대지권이라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뭐니까 아파트니까 뭐라고 얘기하자? 그 대지권이에요. 그래서 이 대지권 등록부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라는 죠.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지. 여러 명이 사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뭐예요? 뭐가 있고 지족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야도라고 하는 게 있어. 임야도. 그다음에 자 토지와 토지 사이를 필지와 필지를 나누는 선에 뭐예요? 선의 굴곡점이죠? 굴곡점. 꺾인 점, 경계점. 자 이 선의 경계점을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평면 뭐예요? 자 평면 직각 종행선의 뭐예요? 종선. 이 종선과 뭐예요? 행선의 무슨 점? 교차된 뭐예요? 요 꺾인 점 굴곡점. 자 이걸 우리가 뭐예요? 자 이 y축하고 뭐예요? x축이라고 하는 y축 x축 있죠? 그래서 좌표를 이런 식으로 뭐예요? 무엇을 이 굴곡점이라고 하는 경계점을 무슨 점을? 경계점을 y하고 x축이라고 하는 뭐예요? 좌표로 무엇으로? 좌표로 뭐예요? 등록해 놓은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장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로 표현하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총 몇 개?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4개, 5에서 7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등기부는 뭐예요? 전산 등기부만 있어요. 근데 이 지적 공부는 이런 식으로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종이로 된 것을 우리가 뭐예요? 표현을 뭐라 하냐면 종이로 된 거니까 이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니까 가시적인 공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디에 이제 파일 형태로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이렇게 파일 형태로 뭐예요? 이 대형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뭐예요? 뭐라 표현한다? 정보 처리. 자 이렇게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뭐 해놓은 거 기록 저장한 공부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종이로 된 공부도 있고 전산 처리된 공부도 있고 형태가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러면 이 가끔가다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뭐예요? 법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 공부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아닌 게 뭐냐? 그 아닌 게 뭐냐 하게 되면 아닌 걸 외우는 게 낫겠어요? 그냥 인 거를 외우는 게 낫겠어요? 인 걸 외우는 게 낫겠죠? 근데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가슴 아픈 거 뭐냐면 다 외우려 그래. 머리도 딸려 죽겠는데 뭐 이렇게 다 외우려 그걸. 그러니까 인 거 아니면 뭐야? 아닌 거 둘 중에 하나만 외우려니까 하나만 외워갖고 뭐예요? 내가 딱 벅차면 버리고 왜 그러냐면 그 여기 저 소강주 쪽에 어떤 분인데 40대 중반이에요. 그 학개론 있죠? 학개론 계산 문제 그 공부하다가 무슨 열이 끓어올라는지 그래서 4줄 중에 저기 해갖고 그 쓰러졌으면 그 반실부근데 그래서 다행히 119 병원 가갖고 그래서 살긴 살았는데 일단 약 먹고 치료한답니다. 그게 무슨 공부하다가 그것도 다른 과목도 아니고 무슨 과목하다가 학개론 계산 문제 공부하다가 4줄 쪽으로 들어갖고 지금 저도 이제 들은 얘기를 올해 이제 시험 보러 왔어요. 시험 보러 와갖고 본인은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옆 사람이 얘기해갖고 여기 다른 선생님들이 뭐냐면 그분 얼굴 빨개지려면 그냥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가시라고 이 불안해갖고 막 그래요. 그 여러분 그게 지금 이제 5월도 말인데 학개론이 이제 한 계산 문제가 많게는 10문제 나왔죠. 그거 지금 그거 다 하려고 하는 분 이제 없죠?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해야지. 그래. 그래. 다 하려고요? 한 문제도 안 했다. 안 했다 한 문제도 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적당히 이제 알아서 이제 내가 할 거 안 할 거 이제 구별할 저희가 됐으니까 판단하셔야지. 그 마찬가지 이것도 딱 다음 주 지적 공부가 뭐예요? 지적 공부가 아니고 하면 이것만 기억하라는 얘기 이것만. 그 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용어할 때 공부한 게 있어요. 뭐라고? 연속 지적도, 부동산 종합 공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결번대장, 일람도 있죠? 그런 거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지적 공부가 아니야. 그냥 기타 공부야. 그걸 어떻게 이거 아닌 것도 외우고 인 것도 외우고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는 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뭘 해도 제대로 보라는 게 지적 공부는 총 몇 가지가 있구나. 8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이게 아닌 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닌 게 답이다는 게요. 그래서 각각의 시험 문제 거기다 지문에는 등기부도 껴놔요. 등기부도. 말도 안 되지. 등기부가 아니지. 이거는 지적 공부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몇 가지만 지적 공부라고? 8개만 지적 공부다. 8개만. 그렇게 기억하라. 다시 이 8개가 아닌 거 뭐라고? 연속 지적도. 그 다음에 뭐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 그 다음에 뭐예요? 결번대자. 그 다음에 일남도, 지상경계점 뭐 이런 거는 뭐 이게 아니잖아 지금. 들어봐도 아니죠? 그래 이게 눈붙임을 하자니 눈붙임을 자세히 뭐예요? 뚫어지게 보고 몇 가지구나, 8가지구나 이렇게 보자는 게.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는 게. 그래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뭐가 나오냐면 일단 뭐예요? 이 소재하고 지번은 자 이렇게 뭐하고 뭐는 이 소재하고 지번은 모든 공부에 다 써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공통적으로 써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소재 지번은 공통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자 시험 문제 다음 중 자 지적 공부의 공통적인 사항, 다음 같은 공통적인 사항이 이렇게 불러나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재 지번 이게 다 공통적이죠,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하고 이 지금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어디에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이 뭐예요? 목장용지라면 목장용지라고 정식 명칭 쓰죠. 근데 어디 지적도 임야도에는 자 이게 뭐예요? 자 부호로 들어가요. 24가지는 첫 번째 음절을 쓰고 자 4가지는 뭐예요? 두 번째 음절을 쓴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은 천원차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목은 어디에만 이 대장하고 도면에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대장과 지적도에 뭐예요? 공통적으로 써 있는 게 뭐냐 물어보게 되면 일단 뭐예요? 소재하고 지번하고 뭐예요? 지목은 공통적으로 다 써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 지번하고 지목은 모든 공부에 다 뭐라고? 다 공통적으로 써 있다는 게요. 어디는 다 어디 뭐가 써 있다고? 소재 지번은 다 써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자 목도장 그래서 뭐예요? 목도장 그래서 어디하고 도면하고 대장이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뭐하고 뭐는 이렇게 뭐예요? 뭐하고 뭐는 자 이런 식으로 경계 면적 좌표가 있는데 이런 뭐예요? 이런 면적 경계 좌표는 어디 이 면적은 어디에만 있고 면적은 뭐예요? 대장에만 있고 경계는 어디에만 있고 도면에만 있고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번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옛날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거기에 뭐가 안 써있냐라고 물어보면 이 답은 항상 뭐예요? 좌표 아니면 면적이 답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아주 쉽게 나올 때가 이제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또 쉽게 나올 때 뭐라 나오냐면 다음 중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매수자 땅 사는 사람 매수자를 뭐예요? 매수자한테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과 면적을 설명하고자 한다. 뭐를 뭐예요? 그 사람한테 뭘 보여? 무슨 공부를 보여주냐는 게 매수자한테. 그럼 당연히 뭐예요? 면적은 어디에만 있으니까 대장에만 있으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대장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대장을. 왜? 소재 지번은 다 써있으니까 뭐예요? 다 써있으니까 안 되고 이 면적은 어디에만 있으니까 대장에만 있으니까 답이 뭐라는 얘기예요? 답이 토지 대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면적은 대장에만 있고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뭐예요? 좌표는 어디에만 있으니까 경계점 좌표 눕부. 그죠? 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가 일단 이해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문제가 어려지니까 뭘 외우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뭘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소재 지번은 공통이니까 소지공 이렇게 소지공 그래서 소지공 이렇게 소지공 뭐라고 소대장은 뭐예요? 공대 나와서 대학교 다니는데 공대 나와갖고 ROTC로 뭐예요? 자 군대 가서 소대장이 됐어요. 그래서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자 도장을 자 군인이니까 무슨 도장 갖고 있고 목도장 갖고 있다는 게 목도장 그죠? 목도장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경대에 살고 있는 이렇게 뭐예요? 경대에 살고 있는 좌경면장은 무슨 도장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축도장 갖고 있다. 축도장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재하고 뭐라고 소재 지번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소재하고 지번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다 있고 이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는 자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뭐예요? 이 땅이 누군가 소유권자가 누군가 그래서 소유자 표시가 돼 있죠? 자 소유자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유조명부도 하나의 땅의 소유권자가 뭐니까 여러 명이니까 당이 누가 소유권자가 누군가 써 있어야 되겠죠? 소유권자 누군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에는 뭐예요? 요 네 가지에는 누가 써 있어야 돼요? 당연히 소유권자가 누군가 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지목은 뭐예요? 당연히 이 목은 지목이고 자 지목은 도면하고 뭐예요? 대장이 있으니까 목도장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박 시장 이쪽 내려가면 도장 가게 있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뭐 시간을 내갖고 딸 때 공부한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무슨 가게 보이면 도장 가게 보이면 뭐예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냥 서서 외우라는 게 뭐예요?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갖고 있다고? 목도장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눈에 뭐예요? 지목이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 지문에 보이면 이 지목은 어디에만 있는 거 이거? 도면하고 뭐예요? 대장에만 써 있다라고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에?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좌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달빛 정권, 문 정권을 우리가 뭐예요? 자경, 좌파 정권이라고 막 하잖아. 우파 좌파일 때.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자경할 때 자는 뭐라고? 좌표는 어디 있다는 얘기니까. 경계점 뭐예요?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디에만 있고? 대장에만 있고. 축척 있죠? 축척은 어디하고? 도면하고 뭐가 있어요? 도면하고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그 도장 가게 앞에 서갖고 부지런히 외우자. 뭐라고 외우자고?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갖고 있고? 목도장이고. 자 경도에 살고 있는 자경 면장은 무슨 도장이고? 축도장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구리 쪽에 저 서울에서 뭐예요? 구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고등학교 고3짜리가 지금 시험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이 고3짜리인데 면장이 뭔지 누군지 모르더라고. 면장.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읍장 면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걸 몰라니까 그 읍면 그런 걸 모르더라고. 읍면, 면장, 읍장 그런 거 설마 여러분 다 아시겠죠? 면장이 누군지 알죠? 그죠? 그래요. 자 시골에 있던 뭐예요? 우리 읍장님, 면장님 그러니까 얘들은 또 동장도 누군지도 몰라. 동장도. 요새는 동사무소라 그래요. 주민센터라 그래요. 주민센터를 해야 보니까 애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동장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 이 면장님은 뭐예요? 면조가 어디에만 있는 거야 지금? 대장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도에 살고 있는 좌파 면장님은 자 민간이니까 무슨 도장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축도장 갖고 있다. 이렇게 외우자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외우면 이게 외우면 하여튼 뭐예요? 하여튼 시험 봐갖고 뭐예요? 시험에 무슨 단어 보이면 면적이라는 게 눈에 띄면 면적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지금? 대장에 있다는. 그래서 만약 시험지 나올 때 자 다음 중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배는 면적이 등록돼 있다. 말 돼야 안 돼 이거. 말 안 된다니까. 면적은 어디에만 있으니까? 대장에만 있으니까. 그죠? 그 얘기하는 거 지금. 그래서 공유조명부의 등록상이 아니고 돼서 대지권도배 등록상이 아니서 면적 나오면 면적은 여기 없다는 게 면적은 어디에만 있으니까? 대장에만 있으니까. 이거 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릿속에 외워지면 이제 외워지면 뭐예요? 외워지면 자 우리가 명색이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토지대장에 뭐 할 수 있는지는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지. 대장에 뭐하고 뭐는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등기부하고 대장은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대장에는 이 왼쪽 옆에 고유번호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반은 외웠어요. 반은 왜? 제가 맨날 쓰는 게 충청남도 소천군 장흥 옥상리가 이게 바로 뭐예요? 행정구역 소재예요. 100번지가 땅번호 지번이고 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목이고 500제곱미터가 이게 면적이고 그죠? 면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갑이라고 써있는 게 뭐라고 이게 소유자야. 소유자 표시라는 게 5개 외웠죠? 그 반만 더 외우자. 반만 더 어떻게 외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죠? 그 이 면적 옆에 뭐가 있냐면 토지의 이동사유가 있어요. 이동사유가 무슨 사유가 있다고? 토지의 이동사유가 있어요. 토지 이동사유. 그 시험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사유가 등록되어 있는 공부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답이 뭐라고? 토지대장이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시험지 나오게 되면 답으로 뭐예요? 임야대장하고 토지대장을 같이 안 써요. 그냥 대부분 뭐만 대표적인 게 뭐니까 토지대장이니까. 어떨 때는 뭐예요? 그냥 미안했던지 이렇게 뭐예요? 토지 안 놓고 임야 이렇게 대장으로 쓰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임야대장은 집원 숫자 앞에 뭐가 들어가 있고 산자 들어가 산자. 그리고 이제 고유번호가 중간번호가 2번이고 그 나머지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임야대장을 답으로 하는 것보다도 뭐를 많이 답으로 해요? 토지대장을 답으로 하니까. 왜? 임야대장은 말이 많죠. 집원 앞에 뭐가 있으니까 산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으니까 토지대장을 답으로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동사유 있죠? 소유권자가 뭘 잡아야 돼? 소유권자가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으려면 뭐예요? 도축하는 거니까 무슨 장비가 필요해요 이거? 도축 장비가 필요해요. 도축 장비 필요한다. 그러면 자 도장은 뭐예요? 이게 도면번호예요. 무슨 번호라고? 도면번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축척이고 그 다음에 장번호고 그러니까 축척이니까 이 축척은 어디 하고 이 축척은 뭐예요? 대장에도 있고 어디 있다는 게니까 도면에도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번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2-1번 하게 되면 이 뭐예요? 대장은 일필지가 등록이 되니까 그 이동사유 같은 게 뭐예요?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이런 거 있죠? 이런 내용을 쭉 쓰다 보면 다음 장 넘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2-1번 하면 이 대장은 이쪽 중에서 요면이 일쪽이다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한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뭐예요? 이 도면 빼는 건 다 뭐가 있다는 게 다 이게 장번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장번호가 다 있어요. 장번호가. 장번호가 도면 빼는 건 다 있는데 장번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답으로 잘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자는 게 무슨 장비라고 이게 도축 장비예요. 도면 번호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게 비고고. 그다음에 이 아래 뭐가 있냐면 토지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토지 등급은 자 95년까지는 세금을 그 땅 있죠? 1등급, 2등급, 3등급 있죠? 그런 등급별로 세금을 얻었어요. 지금 96년부터는 개별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로 이제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95년까지는 대장에 등급이 써 있어요. 그다음에 맨 아래 뭐가 있다고? 개별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및 그 기준이 써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예요? 맨 왼쪽에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요. 그래서 외우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자 단기간에 금방 외워요. 단기간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전화가 와요. 전화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모나게. 그래서 여러분 전화기가 딱 오면 이 전화기를 금방 받아요. 누군가 확인을 해요. 누가 확인하고 받죠? 그 순간 한 3초 동안에 외우자는 게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 공시지가 있죠? 그거 외우려면 금방 외워. 그죠? 아니 어떤 분 딱 전화 와서 딱 보니까 이 전화기에 이름이 써 있길래 뭐 써 있냐면 받지마 이렇게 써 있어. 받지마. 그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받지마라고 써놨나 했더니 마누라래. 아니 전화기 오면 저렇게 딱 뜨잖아. 이름이 여기다가 이렇게 받지마 이렇게 딱 써놨다니까. 그거 쳐다보면 받지마라고 써놨는데 빨리 받을 사람 없죠? 그래서 그 순간에 뭐예요? 순간에 외우자는 게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그 여러분 빨리 외우면 3초면 3-4초면. 그러니까 아니 3-4초면 외우는 걸 왜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되지. 계속 외우자 부지런히. 까먹으면 또 외우고 뭐 볼 때마다 외우는 거지. 전화기 놓고 전화기 볼 때마다 외웁니다. 전화기 볼 때마다 왼쪽 보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우자. 반복적으로. 그 안 외워진다는 사람이 이따 끝나고 남아보세요. 저거 같이 앉아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보게. 고유번호, 소재, 지번 이거 한번 해보게. 안 외워지지 않는다니까. 외워진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절실하게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냐면 에이 내가 이거 갖고 못 먹고 사나 뭐 이 별 생각 다 하고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런 게 그 힘든 고민만 좀 넘어가면 그냥 외워진다니까.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니까.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외워지는 게 있고 안 외워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외운 것만 시험 문제 나온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돼요. 그래요. 내가 외운 것만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외우면 돼요. 이게 정리가 되죠? 근데 이제 고유번호 보게 되면 이 고유번호가 19자리예요. 그 19자리인데 1, 2, 3, 2 하나 뭐예요? 9, 7, 6, 3 하나. 자, 이렇게 앞에 10자리가 있어요. 이게 소재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은 1번이면 서울, 2번이면 부산 이런 식으로 이 번호만 보면 이 지역의 어딘가를 확실히 판단합니다. 이게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게 이 10자리예요. 중간 번호 다시 1번이 토지대장, 2번이면 임야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0100 다시 0001 하나. 이게 8자리가 지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고유번호 19자리에는 이 지목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뭐가 나타났다고? 지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 이 도면 있죠? 이 도면은 필지가 뭐라고? 필지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전산처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전산처리.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도면은 필지가 여러 개가 등록돼 있으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고유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고유번호는 이 고유번호는 뭐예요?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도면에는 없다. 왜? 이 도면은 필지가 여러 개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래서 앞에 고돌이 없다 이렇게 외우자는 게 고돌이 없다고. 고돌이 없다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요약집 몇 페이지에 여러분 21페이지에 그 21페이지 아래에 그 쌍가루서 한번 등록상 있죠? 그거 별표 드시고 그 등록상을 보자는 게 등록상. 그래서 거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오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다음에 소유자가 변경한 날과 원인인데 변경한 날은 뭐예요? 접수 날짜예요. 무슨 날짜라고? 접수 날짜고. 그 변경 원인은 뭐예요? 매매면 매매, 상속이면 상속. 그 원인 있죠? 원인. 자, 그다음에 고유번호 19자리고. 그다음에 지족도 임야도 번호. 그게 도면 번호고. 그다음에 장번호 뭐예요? 도축 장비 축척. 자, 그다음에 뭐예요? 토지의 이동사유 나오죠? 이동사유 나오고. 자, 면적옆에 등급가물하고 공시지가. 부전히 외웁니다. 이거 외워갖고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토지의 고유번호. 그래서 거기 외우라고 뭐예요? 지목 X. 그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거기 지목 X 고돌이 없다 써있죠? 그래요. 근데 지금 또 고돌이 없다 할 때 니는 이렇게 쳐놓으세요. 니는 이렇게 해놓으세요. 니가. 어떤 집에 가서 니가 뭔지 몰라고 한참 찾았다 그러니까 니는 외우려고 하는 거니까 니는 이렇게 쳐놓으세요. 이거는 외우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자, 고돌이 없다. 고가 뭐라고? 고유번호. 도가 뭐예요? 도면번호. 고유번호는 어디 없다고? 도면이 없다. 그러니까 니는 그냥 암기하려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그 2번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높부 있죠? 뭐가 있다고?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공유지 연명부하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뭐가 있다? 대지권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 얘기예요. 그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몇 명이라고? 여러 명이다 했어요.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 했죠? 그러면 당연히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소재하고 뭐라고? 소재하고 지번은 공통이라 그랬어요. 소재 지번. 이것도 뭐하고? 소재하고 지번은 공통입니다. 아까 고돌이 없다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건 땅이 하나라는 얘기죠?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이 지금 고유번호는 전산처리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기는 필지가 여러 개니까 고유번호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긴 토지가 하나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어요. 왜 고유번호가 있냐면 쉽게 얘기합니다.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으니까 도면에만 없으니까 딴 데는 다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고유번호가 다 써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고유번호가 써있고 여기도 뭐가 써있어요? 고유번호가 써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유전명하고 대지권은 아까 토지는 하나인데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땅을 하나 했으니까 여기 보면 이것도 대장도 토지가 하나죠? 여기 뭐가 있다 했어요? 장번호가 있다 했어요. 장번호. 그럼 어디에도 여기도 장번호가 있어 없어요? 이거 장번호가 있겠지. 장번호는 어디에만 없어요? 도면에만 장번호가 없지. 토지가 하나라면 다 뭐가 있어요? 장번호가 있어요. 왜? 이게 쓰다 보면 뒷장도 쓰니까 장번호가 있겠지. 여기도 소유권 지분도 여러 명이면 쓰다 보면 다음 장을 쓰니까 장번호가 다 있다는 게. 장번호가 없는 건 어디에만 없다고? 도면에만 장번호가 없다는 게. 그럼 장번호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소유자가 누군가 써야 되고 여기도 소유자가 누군가 써야 되고 그다음에 땅 안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여기 소유권 뭐가 있어요? 소유권 지분이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 지분이 있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여기에는 지금 당연히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아파트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고? 아파트가 저 있다 그랬죠? 아파트가. 그러면 이 공유조명부에는 임야대장 땅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그죠? 토지대장 땅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일 수 있지만 이 토지대장에는 단독주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오로지 뭐가 져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 땅 위에는 뭐가 있다고? 아파트가 꼭 연립주택이 꼭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지권 높부는 대지권 높부는 특색이 뭐냐 하게 되면 항상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 있는 거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일단 이거는 예컨대 지목이라든가 면적은 너무 쉬운 답이죠? 왜? 면적 나오면 면장이고 지목은 뭐니까? 목도장이니까 답을 굉장히 빨리 찾죠? 근데 요즘 추세 나오는 답은 뭐냐면 여기서 답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 벽면 보게 되면 예컨대 여기는 무슨 마을 그런 거 벽면에 그런 거 여기 향토 아파트가 뭐라 그랬죠? 아파트 이름 벽의 이름이 뭐죠? 무슨 건설이죠? 요새 호반? 호반 건설이죠? 호반. 이 호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건물 명칭이에요. 무슨 명칭이라고? 건물 명칭이다. 건물 명칭. 그럼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호반이라는 게 건물 명칭인데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여기가 우산동입니다. 여기 우산동인데 우산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의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번부의 지역에 수필지 토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토지가 있죠?
그러면 이 땅에 번호가 있으니까 토지대장이든 토지등기부든 뭐예요? 이 땅 번호 순서대로 등기부하고 대장을 철해 놓습니다. 왜? 순서대로 철해야지만 일 처리가 뭐예요? 편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 위에 있어요? 건물은 땅 위에 건물을 쳐요. 어디 위에 진다고? 땅 위에 건물을 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이 땅이 지번이 500인데 500이란 땅 위에 뭐예요? 자, 아파트가 이렇게 여러 동이 들어섰어요. 여러 동이. 수동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벽면에 뭐라고? 101동, 102동 이렇게 써놓죠? 그게 뭐예요? 101동, 102동, 103동.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땅 지번은 뭐예요? 500이니까 이 건물의 대지 지번은 뭐예요? 건물들은 다 어디 위에 있으니까? 토지 위에 있으니까. 이 건물의 대지 지번이 500이니까 다 똑같죠? 다 똑같으니까 이 등기부, 구분 건물 등기부를 철해 놓으려면 뭐가 필요해? 이제 순서가 필요하겠죠? 순서가 필요하니까 이 벽에다 뭘 정했다는 게니까 건물 번호를 정했다. 이게 무슨 번호라고? 건물 번호다는 게 건물 번호. 그러면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예요? 건물 명칭이 있는 거지. 뭐가 건물 번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동네 살 때는 뭐예요? 자, 같은 동네 살 때는 사람들이 좀 몇 동 사냐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본다고? 몇 동 사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제 여기 학원에 왔죠? 하고 나서 처음 보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몇 동 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상하게 생각했죠? 무슨 아파트 사냐 물어보겠지. 그죠? 그래요. 대외적인 거예요. 대외적인 거니까. 항상 뭐예요? 대지권 높이는 대외적인 거니까 대지권 높이는 뭐가 있어요? 건물 명칭이 써 있는 거지. 건물 번호가 써 있지는 않다. 이게 뭐가 써 있다고? 건물 명칭이 써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뭐가 써 있다고? 건물 명칭이 써 있다는 건물 명칭. 그러면 자,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런 뭐예요? 살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것을 전유 부분에 무슨 부분이라고? 전유 부분에 뭐예요? 전유 부분에 건물 뭐예요? 자, 전유 부분 건물 자 표시를 한다 뭐예요? 그래서 예컨대 101동에 9층에 뭐예요? 903호라든가 뭐예요? 그렇게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예요. 그럼 이 전유 부분이 뭐예요? 자, 이 땅에 대해서 30평이면 30평만큼 지분 갖고 있죠? 20평보다 많고 40평보다 적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땅 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대지권의 뭐예요?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무슨 비율이라고? 대지권의 비율.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다음 중 옛날에는 공유지원명부의 등록상이 아닌 것 하면 뭐예요? 지목이나 면적이 많이 답으로 나왔는데 요즘 추세는 문제 뭐냐면 답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아니면 뭐예요? 뭐라고? 대지권의 비율이 이게 답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내고 이걸 답으로 낸다는 건 그렇게 문제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지. 왜? 누구라도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하고 대지권 비율은 어디 있지? 대지권 높이 있지. 어디에? 공유지원명부에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문제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올해도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눈여겨 잘 보자. 그러면 대지권 높이 등록상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일단 뭐예요? 건물 번호 아니에요. 뭐라고? 건물 명칭이지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지. 자, 대지권 높이에 없는 거니까. 그거 이해하라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22페이지에 쌍갈 1번 공유지원명부 한 필지 토지가 몇 사람 이상이다는 게 이거. 2사람 이상일 때 소유권 지분을 등록하는데 자, 그 두 번째 자그맣게 별표 하나 조그맣게 해놓으시고 줄 치세요. 뭐라고? 소재 지분, 소유권 지분, 소유자 표시, 고유번호 등이 뭐 한다는 게요. 고유번호도 등록한다 그랬죠? 근데 그 아래 이제 대지권 높이에 그 두 번째 조그맣게 별표 주시고 자, 가장 머릿속에 공유지원명부하고 공통지원금 빼고 특색 있는 거 세 가지는 꼭 기억합니다. 무슨 비율?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뭐예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 명칭. 뭐가 아니라고? 건물 번호 아니라 그랬죠? 그래요. 건물 번호는 아니다. 이렇게 자주 봅니다. 방법 없어요. 자주 보고 내가 머릿속에 뭐예요? 내 눈에 많이 뭐예요? 내 눈에 많이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대 다니는 애들은 뭐예요? 머리도 좋지만 외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 있죠? 이 사람 신체가 있으면 이 신체 뭐예요? 이 척추 뼈 있죠? 뼈 있죠? 뼈 신경저기 있죠? 그걸 뭐예요? 그 전라선하고 그 호남선 있죠? 호남선하고 무슨 선을 경부선으로 해갖고 각 역마다 해서 뭐 역마다 그 뼈 저기 척추 저기를 붙여갖고 걔네들 뭐라 얘기해요? 눈에 붙인다고 얘기해요. 암기 엄청나게 합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외우는 거 그냥 계속 그거 보고 이 신체 구도 붙여놓고 나서 이제 여기 역전 그 서울역부터 시작해갖고 역전 써갖고 서울역 용산 이렇게 써가면서 다 외웁니다 얘네들. 그래 이렇게 외우 그냥 걔네들 그냥 그 머리 좋으니까 보면 다 그거 아니에요. 얘네들 엄청나게 외운다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공인중개사에도 명색에 사자 들어가니까 외워야 된다니까. 무조건 방법 없다니까. 그래서 이해하면 뭐라고? 외우라는 게. 외우기 싫으면 뭐라고? 눈에 붙인다니까. 계속 눈에 붙여갖고 봐줘야 돼. 자, 이게 이해됐으면 이제 그다음에 뭐가 뭐자는 게 지독도하고 임야도 뭐자는 게. 그 의의는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뭐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뭐예요? 표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뭐예요? 토지 대장에 내 땅이 어떤 모양으로 하고 어떻게 이웃하고 있는가라고 보려면 일단 뭐냐면 우리가 도면은 뭐예요? 도면을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뭐예요? 도면을 작성해 놨는데 이 도면은 뭐예요? 전국 방방곡곡 있죠?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자, 효율적으로 뭐예요?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선? 38도선, 125도, 127도 뭐예요? 동경 119도 있죠? 자, 이거예요. 서경 뭐예요? 중경, 동경 있죠? 자, 이렇게 뭐예요? 서부원점, 중부원점, 동부원점, 가상원점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중부원점인데 자, 위성과 경선이 만나는 점에 경계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다 뭐라고? 자, 도면을 작성한다. 모든 도면.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다 뭘 만들었어요? 지적도나 임야도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아래 좌우에 이렇게 뭐예요?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도면이 생겨요. 어딜 가나 다 무슨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 생긴다는 점. 그러면 내 토지가 지번이 뭐라고? 14하고 뭐예요? 지목이 전인데
이 토지가 어디가 있나 보려면 도면번호 뭐예요? 9번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뭐가 있어요? 이 색인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색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 색인, 찾을 색자, 쉽게 찾게 해주는 뭐예요? 색인표, 색인표죠? 색인표가 아니라 뭐예요? 색인도다, 색인도. 그래서 이 색인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십자가 모양인데 어디에 그 지적도나 뭐예요?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꼭 색인도가 있어요. 일람도가 아니라 뭐라고? 색인도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도면번호가 9번이니까 요 중간에 9번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걸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뭐예요? 이 도면번호가 10번이면 여기 번호가 10번이면 요 이 10번이 중간에 있는 쪽을 찾아가라고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바로 색인도고, 그다음에 무슨 군, 무슨 면 하면 이게 소재고, 그다음에 지적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써 있어. 지적도. 이걸 우리가 뭐예요? 제목과 명칭 그래서 제명이라고 얘기해요. 축척이 만약에 1200분에 있다. 축척을 봤어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축척, 축도장. 축척은 어디에도 있고 대장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는 얘기니까 도면에도 있다. 축척은 그래서 축도장, 축도장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그럼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 선이 뭐냐면 이 선이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위선이고 이게 무슨 선이니까? 경선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예요? 도면의 외곽선. 그래서 뭐예요? 도면의 외곽선. 그래서 우리가 도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도각선. 이 도각선은 뭐예요? 위선과 경선이니까 이게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니까 내가 뭐예요? 도면을 이렇게 보든 누워서 보든 옆으로 보든 항상 이게 북쪽이에요. 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14전이라고 뭐예요? 이렇게 써 있다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내 토지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봅니다. 도면을 같이 보면서 네 토지가 어느 방향에 있어? 물어보게 되면 이게 바로 북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도각선은 동서남북의 전개 방향을 알려주는 게 무슨 선이라고? 도각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14가 뭐라고? 이게 14가 지번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목이니까 어디에는 이 도면에는 뭐예요? 색인도, 소재, 지번. 소재, 지번 항상 공통이에요. 자, 색인도, 소재, 지번, 지목.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경계예요. 경계다. 그럼 축척이 만약에 뭐예요?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을 보게 되면 축척의 500분의 1 도면을 보게 되면 자, 물론 색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자, 뭐예요? 무슨 C 소재 있죠? 소재 있고, 그다음에 지적도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 제목과 명칭 있죠? 그다음에 그 뒤에 바로 읽고 뭐예요? 이 좌표라고 씁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답은 자, 뭐라고? 이게 이 좌표 수치를 이 제명 앞에 쓴다고 그래서 틀렸죠?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 써 있고 끝에 뒤에다 써 있대. 그게 1번 그 시험 문제 1번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 문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뭐라고?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여야 되는데 뒤에 붙인다 이렇게 내는 사람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좌표인데 이 사람은 작년에 낼 때 수치라고 냈어요. 수치라고. 근데 수치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옛날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이 관리공단은 아마 고시계 뭐예요? 고시계 과정 정도 되는데 이 테임을 얼마 안 놔둔 것 같아요. 왜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수가 좌표라고 해도 5년 전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수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사람이 올해도 시험 문제 내고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앞, 뒤 뭐예요? 자, 그런 것만 문제 내는 거니까 한 글자 쓰는 것만. 그래서 하여튼 좌표라고 어디에 그 도면 그 지적도 제명 뒤에 쓰지 앞에 쓰는 게 아니니까. 보시고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단. 그럼 이 도면을 보게 되면 이 도면에 자, 어디에 중간에 뭐예요? 동그라미 쳐고 우리 책에 보면 8번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자, 기준점과 자, 삼각점과 이렇게 뭐예요? 삼각점과 무슨 점에 기준점에 뭐예요? 기준점의 위치예요. 그래서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뒤에 무슨 말이 나오면 자, 기준점의 위치 나오죠? 위치 나오면 뭐예요? 도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월에 돼갖고 없지만 아직은 뭐예요? 법에는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자, 뭐라고? 건축물과 뭐예요? 건축물과 그다음에 뭐예요? 구조물에 뭐 있죠? 구조물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위치라고 돼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뒤에 뭐라고 돼 있으면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어디 있다고? 도면에만 있다 이렇게 기억을 꼭 암기합니다. 위치만 보이면 어디 있는 거라고? 도면에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자, 이 땅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면적을 그냥 뭐예요? 면적을 단단히 121제곱미터로 하려면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에 뭐예요? 이 한 변의 길이 있죠? 이 한 변의 길이를 굳이 1cm까지 할 필요 없어요. 어디까지만 해요? 1m 단위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m라면 면적이 120이래요. 근데 어느 하나의 토지가 땅값이 비싼 토지는 뭐예요? 어디까지? 0.1만 하더라도 뭐예요? 0.1제곱미터 하더라도 800만 원 있죠? 1제곱미터가 8천이니까. 이런 토지는 뭐예요? 한 변 거리를 뭘 이용해서 이 좌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어디까지? 11m 뭐예요? 1cm 있죠? 1cm까지 거리를 산출해야지만이 이 소점 아래까지 면적이 산출돼요.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비싼 땅들은 뭐예요? 만약에 뭐가 있다면 자, 이런 뭐예요? 도면상에 이 비싼 땅이 뭐예요? 쉽게 뭐 9개가 있다. 9개가. 그러면 이 땅 하나하나가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 거리죠? 이 토지의 이 경계점과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어디까지 한 변 거리를 1cm까지 뭐예요?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축척의 500분의 1이 도면에서 이 모든 필지 하나마다 다 뭐를 작성해 줘야 돼요? 경계점 뭐예요? 좌표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야 된다 아니게요.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뭐예요? 좌표 등록부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 토지가 자, 100의 대 이건 뭐예요? 100의 1의 대 100의 2의 대 하게 되면 토지 하나마다 다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니까 이 도면 하나에 필지가 몇 개 있다면 9개 있다면 뭐예요? 9개 뭘 작성하라는 게니까 각 다 뭐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자, 예컨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뭐예요? 서초동 지번이 100이고 이 토지가 뭐예요? 경계점이 몇 개 있고 하나, 둘, 셋, 4개 있죠? 4개 있으면 뭐예요? 이 4개의 부호를 붙이고 자, 1번의 x와 뭐예요? y좌표, 2번의 x와 y좌표, 3번의 x와 y좌표, 4번의 x와 y좌표를 간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비교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자, 수학에서 뭐예요? y하고 x축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자, 이 원점이 0과 0이에요. 그러면 어떤 하나의 필지가
어느 하나의 필지가 뭐예요? 이 원점에서 얼마큼 거리가 떨어졌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모논종이 생각해보자. 모논종이 그 모논종이 생각하게 되면 요 점 있죠? 요 점은 x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y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요 점은 x 네 칸이고 y도 네 칸이니까 요 거리는 5에서 4편면 1이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 법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예요? y 자 127도하고 x축 있죠? 38도선을 원점으로 해서 이 원점을 뭐예요? x 방향은 20만, y 방향은 50만. 자 그러면 여기 38도에서 요 남해안까지가 요 실제 거리가 여기 얼마나 얘기니까 50만 미터라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서 이 원점을 20만하고 50만이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도면도 마찬가지고 필지도 마찬가지고 도면은 뭐예요? 도면의 오른쪽과 왼쪽에 뭐예요? 좌표를 구하고 자 필지는 뭐예요? 필지는 각 필지마다 경계점에 대해서 이 원점에서 거리를 구한다는 게 원점에서 그 원점에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좌표를 만들어 놓으면 이 1번과 요 거리 있죠? 요 거리가 y축이니까 요 거리니까 어디에서 y축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이 거리가 요 경계점의 거리가 얼마? 25m 몇 cm? 11cm, 그죠? 요 거리는 뭐예요? 자, 옆에니까 이게 x방향이니까 2번과 3번 거리니까 3에서 2 빼면 이 거리는 뭐예요? 몇 메타? 18m 뭐예요? 17cm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모든 토지 하나마다 다 뭐가 나와 이거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 땅은 비싼 땅이니까 뭐예요? 어디까지 센치까지 거리 계산하니까 자 18점 뭐예요? 17cm 곱하기 얼마 하면 25m 뭐예요? 11cm 하게 되면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면적이 산출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세금을 뭐예요? 세금을 0.1만 하더라도 800이니까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게 해서는 이렇게 뭐예요? 개발사업 쪽은 이 토지마다 뭐예요? 토지마다 면적을 정밀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뭘 작성하게 됐다?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좌표를 작성하고 여기서 계산해서 축척의 500분의 1 도면에는 무슨 거리가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 자 22페이지에 그 지적도의 법이 정한 축척이 나오죠? 그 보통 우리가 지적도는 이렇게 뭐예요? 지적도는 자 우리가 보통 축척이니까 치읓이니까 축척은 우리가 뭐예요? 7개를 써요. 몇 개 쓴다고? 7개를 써요. 축척이. 근데 축척이 이렇게 쓰는데 지적도는 뭐예요? 지적도는 우리가 이 치읓이나 지읒이 우리가 뭐예요? 같은 치음이에요. 치음이니까 뭐예요? 지적도는 축척을 7개 다 쓴다는 게요. 근데 우리나라 농촌이 많으니까 뭐예요? 축척을 1200분의 뭐예요? 제일 많이 쓴다. 그 얘기에 지금. 근데 그 안에 임야도는 뭐예요? 임야도니까 2니까 축척을 몇 개 쓴다는 게 2니까 2개 쓴다는 게 2개. 그 중에서 뭐예요? 농촌이 그 임야는 뭐예요? 땅값이 제일 싸니까 6,000분의 1을 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23페이지 등록사항 꼭 별표 두시고 거기 등록사항 별표 두시고 거기 몰아놨어요. 소재 지번 공통이죠? 소지공. 지목 목도장이고 경계는 경도고 색인도 있죠? 색인도 십자가 모양의 색인도. 그래서 오늘부터 뭐예요? 자 밤에 지나가 다닐 때 자 어디 공중에 뭐예요? 십자가 모양만 교회 보이죠? 그 뭐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아니라 항상 색인도 시험에 학교 때까지 계속 색인도 손가락질하면서 색인도 하고 뭐예요? 남들이 미쳤다고 안 합니다. 그냥 색인도 한번 하고 다니자는 게요. 그 다음에 거기 도면에 뭐예요? 제목과 명칭 축척 있죠? 축도장 도각선 수치. 자 수치는 좌표에 그게. 그 다음에 그 경계점 간의 거리 있죠? 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뭐예요? 축척이 얼마라는 얘기니까 500분의 1은 도면에만 있는 거예요. 500분의 1. 딴 데는 없어요. 임야도에 있다 없다? 임야도에 없어요. 어디에만 있다고? 지적도에만 있다. 축척이 얼마? 500분의 1.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그 다음에 삼각점과 긴점에 뭐라고? 위치.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치라는 단어만 보이면 어디에 있는 거라고? 도면에만 있다. 도면에만. 그 다음에 그 아래 작년 시험에 나온 거죠? 경계점 좌표노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에 뭐예요? 제명 끝에라고 되어 있죠? 앞에가 아니라 뭐라고? 끝에. 제목과 명칭 끝에. 제목과 명칭 끝에 뭐라고?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측량할 수 없다라고 기재한다. 무슨 얘기예요? 축척이 500분의 이 도면 아래 이 오른쪽 아래에다가 요 아래에다가 뭐라고? 이 도면 갖고 뭐하면 안 된다고?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써놓았다. 그 얘기죠. 왜? 이 지역은 좌표 갖고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4번의 경계점 좌표 노부는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계속 시험 문제 나와갖고 그냥 여러분 의의만 한번 이제 이해만 해줍니다. 그래서 매년도에 75년도에 2차 개정을 해서 소관청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지역이에요. 전국적이다 전국적이 아니다. 전국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적 X. 자 뭐라고? 전국적 X. 아니 뭐 적다 쓸 거 없어요. 그냥 전국이라고 써놓고 전국 뭐라고? X입니다.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는 게요. 어디에서만 도시개발사업에서만 작성한다는 게 소관청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대장 형식의 도면의 성질을 갖고 있다. 대장 형식 무슨 얘기인데 잘 보세요. 형식이 대장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토지 대장은 1필지라 그랬죠? 아까 여기 보세요. 이 공유조명부도 뭐예요? 한 필지죠? 한 필지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한 필지죠? 그 이 도면은 뭐예요? 도면은 여러 필지죠? 그죠? 그럼 아까 여기 경계점 좌표 노분 이거 한 필지예요? 여러 필지예요? 경계점 좌표 노분은 금방 했는데 역시 아니 여기 지금 뭐예요? 이 도면의 필지 하나하나마다 다 뭘 작성한다고? 100번지에 이거 하나하나마다 다 경계점 좌표 노분을 작성한다니까 한 필지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요? 여기도 장번호가 있다니까. 한 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 필지는 못 뿐이 없어요. 도면만 여러 필지니까 이 도면만 필지가 여러 개라니까 도면만. 도면 빼는 건 다 뭐라고? 한 필지가 등록돼 있다니까.